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이 배수공학 특허 제도가 우리 현대 특허 제도하고 차이점도 있지만 상당히 유사점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해요. 그럼 과연 이 배수공학 특허법이 어 과연 그러면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자료에 따르면은 특허 부여 숫자를 놓고 보면 배수공학 특허법은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해요. 16세기 중반까지 1인당 특허 수가 1950년 미국의 1인당 특허 수하고 비슷하대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그다음에 누가 한번 찾아봤대요. 과연 1416년부터 1472년,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58년 동안에 13개뿐이 없었대요. 특허가 불규칙하게. 근데 1474년 법 제정된 이후에 1550년 사이에 부과된 특허가 100건이 넘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전에 비해서 많은 특허가 부여됐다는 점이 굉장히 그 베니스공학 특허법이 뭔가 활용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과연 그러면 외국인의 특허 신청이 입법 후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법이 가지고 정말 그 외국에, 특히나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어, 그, 그 유입을 이끌어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직접적인. 외국 사람들이 특허를 받아갔다는 거는. 그래서 상당히 상당히 잘 작동했던 그러한 특허법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콘스탄티노플 멸망으로 인해서 동방 기술자 유출이 생겼고, 그다음에 15세기 말 희망봉을 돌아 동방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가 개척이 돼서 유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베니스공학 특허법이 이런 기술자들을 일부 유치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볼 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어 16세기의 베니스 공화국의 경제가 상당히 괜찮았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4세기, 15세기가 전성기이긴 하지만 16세기에 어려운 시기죠. 동방의 그 새로운 루트가 뚫렸고, 희망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탄불이 이슬람 세력이 가져감으로 해서 동방과 서방의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받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경제가 괜찮았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베니스 공학의 숭호업이 상당히 발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 숭호업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의 발전과 베니스 공화국의 특허법이 그때 있었다는 점, 그다음에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외국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주어졌다는 점을 보면은 상당히 국가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니스 공화국 특허법을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법의 내용도 굉장히 현대적이고, 어느 면에서는 안 그런 면도 있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특허법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500년 전에 어떤 나라의 특허법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일을 뭐 지금 알 필요가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제도라는 거는, 특허법이라는 거는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고 특정한 사회와 특정한 그 공간과 시간 하에서의 작동을 하는, 그렇게 설계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베니스 공학의 특허법도 그런 식으로 특정한 공간과 상황 하에서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법도 현대에 맞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영을 한 내용이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WTO 트립스 체제 하에서 각국의 그 입법 재량권이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현대 특허법은 완벽하냐? 안 그렇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특허 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혁신에 있어서 현대 특허 제도가 완벽하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현대 특허법이 바꿔야 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래의 특허법을 우리가 설계하거나 상상하는 데 있어서 이 과거의 설계 사례, 베니스 특허법의 사례는 우리한테 많은
상상력과 그다음에 그 사고력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우리한테 준다는 점에서 이 과거의 그 역사, 그 제도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현대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를 특히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일궈 왔던 그 과거의 사례가 우리한테 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특허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제도 내지 법제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 지식재산 역사연구소 제 개인 연구소가 그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특허 제도 내지는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베인스 공화국 특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그 제도 역사에 대해서 활발한 유튜브나 이메일 이런 걸 통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그 지난번에 그 제가 강의한 영국 저작권법의 역사에 의해서 두 번째 지식재산권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